What can I say except you're welcome? 바다의 선택을 받은 소녀 모아나가 자신의 섬에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풀기 위해 전설적인 영웅 마우이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2016년에 개봉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중독성 있는 노래와 아름다운 그래픽,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2009년에 개봉했던 공주와 개구리의 감독인 론 클레먼츠와 존 머스커는 테리 프레쳇의 소설 모트를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었으나 판권 문제로 해당 프로젝트가 보류되었고, 이후 존 머스커가 폴리네시안 신화 관련 서적을 읽던 중 반신반인 마우이의 큰 흥미를 느껴 그를 중심으로 한 히어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2년 론과 존은 영화의 폴리네시아 문화를 더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하여 피지, 사모아, 타이티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영화의 주인공이 마우이가 아닌 추장의 딸 모아나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알라딘, 인어공주 같은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오갔으나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3D 쪽이 바다를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금과 같은 3D 애니메이션이 됐다고 합니다. 모아나의 할머니 탈라는 머나먼 과거,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며 마법의 갈고리로 어떤 모습이든지 변신이 가능한 반인반신 마우이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진 창조신 테피티의 심장을 훔치고 달아나던 중 땅과 불의 악마 테카의 공격을 받아 테피티의 심장과 함께 실종됐다는 이야기와 사라진 창조신의 심장을 노리는 바닷속의 괴물들, 그리고 심장을 잃은 테피티가 낳은 생명을 빨아먹는 어둠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무서운 죽음으로 이끌 거라며 살벌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말하며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괴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공포에 떨자 모아나의 아버지 투이가 괴물은 없다며 아이들을 달래던 중 실수로 그 괴물들이 그려진 그림들을 온 사방에 걸리게 만드는데, 여기 마우이 그림 옆에 괴물이 그려져 있으나 어린 모아나를 비추고 그 다음 장면에 산과 바다가 그려진 그림으로 바뀌는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모아나가 자란 섬의 이름이 모투누이인데 뜻이 큰 섬이라고 합니다. 섬 족장 투이의 딸이자 바다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소녀 모아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바다에 관심이 많았고 저 먼 바다로 모험을 떠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 부족을 책임져야 하는 추장 집안의 사명과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모험에 관한 꿈을 잠시 내려놓게 되죠. 모아나의 나이는 원래 14살이었으나 너무 어려서 16살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모아나의 성우 아울라이 크러발리오가 모아나를 녹음했을 당시 나이가 14살이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한 2016년에 나이가 16살이 됐다고 합니다. 투이는 모아나를 포함해 부족원들이 먼 바다로 떠나는 것에 극구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투이가 친구와 함께 먼 바다로 떠났으나 성난 파도에 휩쓸려 친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까봐, 그리고 바다가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원래는 친구가 아닌 투이 본인이 사망하는 전개였다고 합니다. 또 투이는 여러 명의 아들과 막내딸 모아나를 가졌다는 설정도 있었으며, 이 영화의 스토리 초안은 바다로 떠났으나 어째선지 돌아오지 않는 오빠들을 모아나가 구하러 간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추장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며 지내던 중 돌멩이를 먹는 멍청한 닭 헤이헤이를 그냥 구워 먹자는 어르신의 말씀에 기겁을 하는데요. 이 헤이헤이라는 단어의 뜻이 마오리어로 닭이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의 초기 설정은 까칠하고 다혈질의 마우이와 모아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들의 여정을 방해하는 캐릭터였다고 하며, 아버지 투이가 자신의 딸을 감시하기 위해 모아나 옆에 붙였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로 인해서 스토리가 꼬인 부분이 많았고 캐릭터의 매력이 없다는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받았기에 결국 이 캐릭터를 삭제하려 했으나 론과 존은 물론 제작진들 모두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기에 지금과 같이 띨빵하고 멍청한 닭으로 만들어 영화 본편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은 헤이헤이가 삭제되지 않은 기념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섬에서 수확한 코코넛이 상하고 통발의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등 섬 곳곳에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단 모아나는 좀 더 멀리 가서 물고기를 잡자는 해결책을 제시하나 아버지 투이는 격렬히 반대하죠. 속상한 모아나는 이 영화에서 여러 번 나오는 영화의 메인 주제곡인 나 언젠가 떠날 거야를 부르는데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모아나가 땅에 나뭇가지를 몇 개 꽂아놓는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 나뭇가지들은 사라집니다. 노래 중간쯤에 부족원들이 어떤 양탄자를 들고 있는데 이건 알라딘의 마법의 양탄자입니다. 모아나는 할머니 탈라로부터 자신의 선조들이 뛰어난 항해술을 가졌었다는 것과 이상현상의 원인인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우이를 찾아 그로 하여금 테피티의 심장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라는 유언을 듣게 됩니다. 초기 각본에서는 이 할머니 탈라가 없었으나 제작진들이 사모아 모나와 관련된 더 섬세한 연출을 하고 싶어서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원래 탈라가 모아나에게 항해술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었으나 이 역할은 마우이에게 넘어갔습니다. 미사용 OST들 중 모어라는 곡에 따르며 모아나에게 모아나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탈라라고 합니다. She named me after the sea. 그렇게 모아나는 미리 배에 타고 있던 헤이헤이와 함께 마우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갈고리 모양의 별자리를 따라 바다로 떠났으나 곧 폭풍에 휩쓸려 모아나는 어느 작은 섬으로 떠밀려 오게 되고, 그곳에서 온갖 생명체로 변신이 가능한 바람과 바다의 반신이자 본인 말에 따르며 모든 사람들의 영웅인 마우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작진들은 마우이의 성우로 처음부터 드웨인 존슨을 생각했었다고 하며 그래서 따로 이 캐릭터의 오디션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웨인 존슨이 녹음할 때 취했던 몇몇 제스처는 마우가 특유의 몸짓을 연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마우
마우이는 이렇게 눈썹을 올리는 표정을 자주 짓는데 이는 드웨인 존슨 특유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마우이는 드웨인 존슨처럼 처음에 대머리로 디자인되었으나 신화 속 마우이는 머리카락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 지금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마우이는 You're welcome. 부르며 자연스럽게 모아나를 동굴에 가두고 모아나의 배를 훔쳐 달아나지만 바다의 도움을 받은 모아나는 여러 번 자신의 배를 되찾죠. 제작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마우이의 노래 You're Welcome은 모아나가 부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신나고 중독성 있는 노래 후반부에 이 물고기는 인어공주에 나오는 에리얼의 친구 플라운더라고 합니다. 모아나가 마우이의 열혈 팬이었다는 설정이 있었으나 테피티의 심장을 훔치고 바다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그런 악당 캐릭터의 팬이라는 설정이 관객들에게 의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모아나는 나랑 같이 테피티의 심장을 되돌려 놓자며 마우이와 실랑이라 하던 중 코코넛을 뒤집어 쓴 해적 카카머라들에게 습격을 받는데 이 코코넛들 중에 2014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에 나오는 베이맥스 가면을 쓴 코코넛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의 초기 컨셉은 뭔가 우스꽝스럽고 장난꾸러기 같은 이미지였으나 위험한 바다 그리고 모아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지금처럼 살벌한 컨셉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들은 2015년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카카머라의 습격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모아나는 마우이에게 넌 세상의 저주를 퍼뜨린 사람이고 아무도 널 영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테카를 쓰러뜨리고 나랑 같이 테피티의 심장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면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될 것이라며 마우이를 꼬드깁니다. 마우이는 일단 자신의 갈고리가 없다면 테카를 상대하기 힘들 거라며 그 갈고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온갖 보물을 훔쳐 모으는 초거대 코코넛 크랩 타마토아가 있는 랄로타이로 향합니다. 아트북에 따르면 랄로타이라는 공간의 초기 설정은 조상들의 영혼이 모이는 공간이었다고 하며 이곳에서 마우이의 할머니가 나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초거대 코코넛 크랩인 타마토아의 초기 컨셉은 머리 없는 거인 전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를 먹어버렸다고 말하는데 I ate my grandma. 모아나 소설판에 따르면 할아버지도 먹었다고 합니다. 타마토아의 보물들 중 잘 보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습니다. 마우이는 모아나를 미끼로 사용해 타마토아의 시선을 끈 뒤 자신의 갈고리를 찾는 데 성공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사용해서 변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잠깐 겨울왕국에 나온 순록 스벤으로 변신합니다. 타마토아는 마우이에게 인간에게 버림받고도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꼴이 불쌍하다며 마우이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는데 모아나는 가짜 테피티의 심장을 만들어 타마토아를 속인 뒤 갈고리를 챙기고 두 사람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뒤집힌 타마토아는 영화 끝 크레딧 다 올라가고 나서도 뒤집힌 상태로 있는데 여기서 타마토아가 화면을 보며 내 이름이 만약 세바스찬이고 멋진 자메이카 억양으로 말했더라면 진작에 사람들이 날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인어공주의 세바스찬을 언급한 것입니다. 마우이는 자신을 구해준 것에 고맙다며 아직 어린 모아나를 무시했던 것에 사과하는데 여기서 마우이가 쑥스러워하며 발로 돌을 툭 차는데요. 바로 전 장면에서 마우이의 발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장면에서 마우이가 반쪽만 상어가 돼버렸는데 배 쪽의 문신을 잘 보면 문신도 상어머리로 바뀌어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우이는 갈고리가 있어도 자신이 예전처럼 제대로 변신할 수 없기에 테카를 쓰러뜨릴 수 없고 영웅이 될 수 없다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What can I say except we're dead soon? 모아나는 마우이의 등문신에 관해서 끈질기게 물어보는데 마우이는 과거에 부모님이 자기를 바다에 버렸으나 신들에게 선택받아 반인반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자신을 버린 부모님과 인간들에게 복수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좋은 일을 통해 사랑받는 길을 택했으며 테피티의 심장을 훔친 것은 자신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삭제 장면에 따르면 모아나의 아버지 투이는 마우이와 테피티 이야기의 진실을 알고 있었으며 투이가 탈라에게 So you want her to go out there and die like father did?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투이의 아버지도 항해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나는 지금의 널 만든 건 신이 아닌 바로 너라며 마우이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었고 마우이는 모아나에게 항해소를 알려주며 서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테피티 섬에 도착했으나 테카가 두 사람을 막았고 마우이는 테카와 용감하게 맞서 싸우지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모아나의 미사용 OST 중에 언스타퍼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케포는 잔혹한 육지 정령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마우이를 통째로 집어삼켰고 마우이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다는 가사로 보아 테카의 초기 이름은 테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더 공격을 받으면 박살나는 갈고리를 든 마우이는 갈고리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네 허영심 때문에 죽을 수 없다며 모아나의 곁을 떠납니다. 모아나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테피티의 심장을 버릴 정도로 절망했으나 그녀 앞에 할머니 탈라의 영혼이 나타나 모아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모아나는 자신이 버렸던 테피티의 심장을 가져오고 마우이에게 배운 뛰어난 항해술로 테카를 피해 테피티의 섬으로 향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뜬금없이 다시 돌아온 마우이 그리고 바다의 도움을 받아 테피티가 있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때 마우이가 테카의 시선을 끌기 위해 외친 하카는 실제 마오리족의 전통 의식으로 전투 전 사기 고양을 위하여 외친다고 합니다. 모아나는 테피티가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당황하는데 테카의 정체가 분노로 인하여 변해버린 테피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테피티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설정이 있었으나 영화 제작 막바지에 이 설정은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본 모습으로 돌아온 테피티는 섬의 생명을 복구시키고 모아나에게는 새 배를 마우이에게는 새 갈고리를 선물합니다. 테피티가 돌아오며 모토누이 섬의 자연도 회복되는데 이때 여기 이 꽃은 2010년에 개봉했던 라폰젤에서 나온 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모아나가 처음으로 나 언젠가 떠날 거야를 부를 때 이 꽃이 아주 잠깐 스쳐지려고 합니다. 마오이와 작별 인사를 나눈 모아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족들에게 항해소를 가르치고 다같이 저 먼 바다로 떠나며 영화 모아나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모아나는 제작비 대비 2배나 넘는 수익을 올렸고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으나 모아나 바로 이전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이 주토피아라서 인지도 면에서는 주토피아보다 조금 밀리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주토피아에서 모아나가 мя오아나라고 패러디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 디플에서 모아나의 스피노프가 제작된다고 발표했으나 2024년 2월 7일 밥 아이거가 이 시리즈는 극장용 장편 영화로 재작업되었다고 말했으며 2024년 5월 29일 선조들에게 부름을 받은 모아나가 마우이와 다시 만나 새로운 등장인물들과 함께 저 멀고 위험한 바다로 떠나는 모험을 그린 모아나 2편의 티저가 공개됐고 국내에서는 11월 27일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26년에는 모아나의 실사 영화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마우이 역으로는 드웨인 존슨이 캐스팅됐다고 합니다.